안녕하세요. 황프로 인사드립니다. 주식 공부방 단기 무료 급등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번호로 문자 1번만 보내시면 참여가 되십니다. 자, 어떤 분들이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문자로 참여 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 1번만 보내시면 됩니다. 자, NGK 생명과학, 제가 이제 브리핑을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NG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금을 조금 빼시는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하시는 게, 염두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NGK 생명과학이 유증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집을 매입하고 공장을 좀 설립한다. 공장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유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유증 자금으로 가지고 무증을 한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KB증권 같은 경우에서도 이 참여를 했다가 자금을 지금 이번에 무증으로 해가지고 좀 이걸 무증을 이용해서 자금을 탈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무증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탈출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 지난 2월입니다. 지난 2월 17일에 유승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이걸 유상증자를 진행을 지금 이제 다 완료가 됐어요. 지난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장일이 3월 21일이었습니다. 3월 21일. 설명서들을 보면은 자금의 사용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시설 운영 자금, 시설 자금을 생산 시설, 플라스미드 DNA 그리고 mRNA 생산 시설을 신축을 하는데 자금이 사용이 된다. 이 가장 큰 자금이에요. 부지 매입은 되어 있고 시설을 구축을 하는 건데, 기술 이전료를 주고 기술을 이전을 받고 로열티를 지급을 하는데 자금을 사용을 하고,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고 이 생산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여기 이 비용들 있죠. 이 비용들이 가장 큰 비용이에요. 여기서 로열티를 줬느냐, 기술 이전료를 주면서 라이센스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뭐 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설랑설레가 좀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기술 이전료를 주면서 기술을 이전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유상증자 생산시설을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신축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계속 미뤄지고 있고 백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유상자를 받았던 자금들을 어떻게 합니까? 뱉어내야 됩니다. 뱉어내야 되는데 지금 다시 결정을 한 게 있죠. 무상증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7월 27일에 소식들이 나와준 거예요. 1주당 5주. 근데 이 자금을 NGK 생명과학이 자금이 없는 회사예요. 여기 보면은 자금이 연간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유상증자를 해준 거 가지고 유상증자를 해 가지고 뭐 이 공장을 신설을 하겠다라는 이 자금 가지고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조사야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자금이 그 자금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금융위원회에서의 제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GK 생명과학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만,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기술 일단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고 인력을 채용을 한 다음에 프로세스 비용의 8개국 비용들을 뭐 이거는 뭐 그렇고, 백신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겠다. 여기에 따른 운영 자금을 또 이제 한 거예요. 운영 자금.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고 운영 자금들, 라이센스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백신 제조 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다. 생산 시설이 있어야 제조를 할 거 아닙니까? 4천만 도주의 물량인데 4천만 도주의 물량이 원액들, 그러니까 제조 비용들을 그 재료값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인데, 여기 이 총 자금을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오송 백신 공장 건설, 엔지캠 생명과, 자, 연내 백신 생산은 일단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개인 공장 건설 계획이 오리무중이 됐다. 연내 백신 생산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 거를 약속을 투자를 받아놓고 이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제2생명과학 단지에서 부지 5,300평의 mRNA 백신 공장 건립을 추진해 왔는데, 실제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오성 신축 설비 투자 계획이 2022년, 2024년도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지난 2월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죠. 문제는 1,685억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음에도 일반 공모율이 1.51% 그치면서 실제 모집 금액 역시 목표에 비해 다소 부족하고 명확하게 지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약품과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 뭐 공장을 설립을 하는 것 자체가 공장 부지 자체에서만 잡풀만 무성하다라는 얘기 이 공장 부지거든요. 공장이 건설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백신 생산도 좀 물 건너가고 있는 분위기 아니냐. 이게 지금 주가에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무덤이 됐었던 NGK 생명과 오버행 자금 회수, 매각 대기 물량 무상증자를 KB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장내 매도로 손실 규모를 줄이고 있으며 전환사채에 투자한 다수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 수년째 0% 금리의 자금이 좀 묶여 있는 상태다. 자금 엑시트 탈출 자금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1,685억 원 유상증자를 추진했는데 실권주 처리된 380만 KB증권이 떠안으면서 최대 주주가 된 상태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KB증권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것들이 KB증권이 탈출할 수 있도록 무상증자를 진행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KB증권이 이번 무상증자로 인해서 탈출을 하기 위한 오버행 대규모 매각 대기 물량들이 부담이 167만 주 역시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파악을 하기로도 엔지캠 생명과학이 무중에 94만 주를 장내 매도를 해가지고 225억 원을 이미 현금화를 시켜놨어요. 얘가 무상증자를 하면서 결정이 됐고 여기 주가가 29%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21,700원 수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상증자 금액을 보면은 얘네들이 손실을 보고 빠져나왔는지 여기 유상증자 금액들을 보면은 유상증자 결정이 있죠. 여기 유상증자 결정에서 확정 금액이 31,800원 수준입니다. 31,800원. 자,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내용들을 또 듣고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게 여기서 225억 원 가량을 현금화를 시켜놨죠. 실권주 평가 손해기 손실이 152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 이거를 225억 원을 현금화를 시킨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권리락을 보면은 이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권리락이 있고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권리락에 포함이 되는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을 이 무상증자 공시를 한번 볼게요. 다시 무상증자 결정을 했다. 네, 공시를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배정일이 8월 18일입니다. 8월 18일이기 때문에 자, 8월 18일 이 날이죠. 이 날. 자, 그러면은 8월 17일 그리고 16일. 자, 이게 18일, 17일이 권리락이고 16일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매수를 해야 되는 날. 자, 왜 매수를 하느냐? 225억 원 가량의 탈출 엑시트 자금이라고 했는데 이날 이제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서 이날 225억 원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상한가가 갈 겁니다. 주가가 쭉쭉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자금을 전부 다 KB증권에서도 매도를 할 가능성들, 자금 이탈 가능성들이 높은 상황들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만약에 KB증권이 뭐 있든 없든 간에 다 똑같아요. 이거는 권리락이 똑같아요. 보시면은 내가 여기서 이전에 이 16일에 1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1주당 5주라고 하니까 만약에 70% 가까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40주를 권리락일에 40주를 더 매수를 해요. 권리락일은 무상증자를 포함하지 않는 기간이에요. 천천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가 10주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무상증자가 1주당 5주 된다라고 하니까 이 권리락일에 이 기준일에 포함되려면은 D 플러스 2일입니다. 10주 내가 16일에 10주를 매수를 하고 이 권리락일에 매도를 하면은 10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잔고의 총 50주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10 되는 건데 여기에서 권리락일이 발생이 되고 마이너스 10주를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그냥 50주만 들어오는 겁니다. 50주. 50주만 들어와요. 일단 이거를 우리가 기대를 알고 전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내가 16일에 10주를 매수를 했잖아요. 16일에 10주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D 플러스 1이잖아요. 여기에서 장 초반에 내가 30주, 뭐 40주 매수를 더 합니다. 마이너스 70%에서 그런 마이너스 20% 가까이로 떨어지잖아요. 손실률이.
추가 매수를 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40주를 매수를 했으면 총 50주가 돼. 50주의 손실률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장 후반이 되면은 주가가 쭉 올라가잖아요. 장 후반에 되면은 10주, 10주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거예요. 상한가를 터치를 하면은 다음날 또 급등을 하는지 확인해 보고 또 급등하는지 확인해 보고 음봉이 탁 나와주면은 음봉 나와주면 이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음봉이 나와줄 때까지.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권리락일에 장 초반에 뭐 10주에서 손실률이 줄인 40주를 매수를 해서 손실률을 줄인 다음에 이게 뭐 30% 가면은 플러스 상한가를 가면 30%잖아요. 마이너스 70%에서 평균 단가를 낮췄으니까 마이너스 20%뭐 마이너스 30% 수준에서 상한가 한 번만 가면은 원금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이때 내가 절반도 또 덜어내고 주가가 또 올라가면은 또 덜어내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가만히 있다가 음봉이 탁 나오면은 이때 다 탈출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평균 단가를 장 초반에 낮추시고 후반에 갈수록 매도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후반에 갈수록. 그렇게 내가 현금 확보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현금 확보를. 자, 그런 다음에 권리락일 자체에 이 권리락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 있잖아요. 이 이후에 내가 자금을 전부 다 매도를 했어요. 자금을 내가 총 50주를 갖고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50주가 됐는데 권리락 이후에 내가 매도를 했어요. 기준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아니면 권리락일에 매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매도를 해도 매수를 한 권리락일에 매수를 한 거는 무상자료 포함이 안 돼요. 권리락일 전날에 매수를 한 것만 무상자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일에 내가 매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는 D 플러스 2일이니까 내가 이때 매수를 했다. 하루 이틀 주주명부에 들어가고 권리락일 당일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그리고 기준일 다음날 19일에 내가 주주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매도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리락일 전날에 매수를 했다가 무상자를 받는 것들 그 다음에 권리락일 당일에 장 초반에 매수를 하고 장 후반에 매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준일이 포함돼가지고 나중에 상장일에 내가 10주를 받았다. 아니면 뭐 10주를 매수를 했으니까 5주를 받았다. 그러면 총 이제 50주를 가지고 상장이 된 다음에 주가가 좀 오르면은 이때 나머지 현금 엑시트를 하셔가지고 탈출을 하셔가지고 손실을 손실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여기 결정 보면은 권리락이랑 기준일이랑 여기 기준일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주당 5주 들어오고 상장일이 9월 21일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결정을 해보시면 되고 NG펜 생명과학의 그 대응 권리락이 중요한 거죠. 18일, 17일 중요합니다. 16일 이거 중요해요. 전략들 좀 아시고 계시고 조금 나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좀 모르겠다. 아니면 NGK 생명과학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거 말고도 주식 공부방에 들어와 가지고 뭐 질문이라든가 뭐 공부를 같이 하고 싶다. 다른 종목들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 개인 번호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은 전부 다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NGK 생명과학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번호로 NGK 생명과학이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전략들 그 자료들을 정리를 한 것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개인 번호로 문자 1번씩 한 번씩 보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